자, 저희가 그 날짜형을 문자열로 만드는 거는 투 언더바 캐릭터라고 하시는데요. 거꾸로 그 문자열을 날짜 형식으로 바꿀 때는 이제 투 언더바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집어넣고 뒤에 패턴 문자를 집어넣으면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패턴 문자를 집어넣으면 날짜형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날짜형에 해당되는 것을 점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점이 날짜형으로 바뀌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없더라도 패턴 글자만 잘 맞으면 지금처럼 이제 21/1/8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 투 언더바 캐릭터를 이용해서 페인 처리 게시판 리스트를 뿌릴 때는 리스트를 표시할 때는 그냥 날짜를 가져오는데 날짜를 표시 용도로만 사용함으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된다.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 얘가 이제 근데 그 만약에 필요하면요, 계산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시면 자바에서 얘를 그 문자를 파징해서 날짜 객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이제 그 화면 표시하는 쪽이요. 화면 표시하는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날짜 객체로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는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단 이제 이런 거를 쓰실 때는 그 자바단에서 만약에 날짜 계산을 해서 년 따로 꺼내고 월 따로 꺼내고 이렇게 조합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할 때는 날짜 객체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뿌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형태를 잘 만들어서 가져오면 자바 프로그램 코드가 줄어들죠. 그래서 뭐 이쁘게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막 작업을 막 하는 것을 안 해도 DB에서 이미 패턴 글자로 다 만들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 자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투 언더바 캐릭터를 써서 투 언더바 캐릭터를 써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예,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써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데 예,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디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써도 되는지,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 1번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야 됩니다. 가져오기. 자, 셀렉트합니다. 셀렉트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쓰시고, 그 다음에 프롬 보드, 그 다음에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ESC. 그 문자열로 만들 때 언제 만드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데이터를 가져올 마지막에 만드셔도 되고요. 그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그 여기서 원본 데이터를 만들면 이게 10만 건이면 라이트 데이터를 문자열로 다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리의 효율성 때문에는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던 페이지 처리를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기서 만들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문자열, 이거 날짜를 문자열로 여기서 문자열로 만듭니다. 문자열. 그 이후부터는 얘가 전부 다 문자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안 됩니다. 날짜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 투 언더바 이렇게 투 언더바 캐릭터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위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캐릭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패턴 글자를 써줍니다. 콤마 패턴 글자는 뭐 yyyy.mm.dd 이렇게 패턴 글자를 써주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write date 불러가야 될 것을 write 데이터라고 씁니다. 그 이런 것들은 원래 as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것처럼 부를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것처럼 부를 거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서 알리아스를 원래 지정을 해주는데, 요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는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as를 안 쓰는데 여기서 이제 쓰면은 그거 썼다 안 썼다 그러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안 쓰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안 쓰면 그 테이블에서도 from 뭐 b 이렇게 쓸 수 있죠. 한 칸 띄고 b. 그러면 이제 그 보드라고 썼던 걸 b로 쓰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테이블에서는 as를 쓰면 오류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썼고 이렇게 긴 수식을 이런 짧은 걸로 이렇게 받아가라. 이렇게 이제 지금 밖에서 받아갈 때는 이걸로 받아가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자열로 만들었어요. 그 뒤에부터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실행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뭐 1280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본 데이터에다가 글번호를 붙이는 거죠. 자, 원본 데이터에 글번호 붙이기, 순서 번호 붙이기. 순서 번호가 뭐였더라? 순서 번호. 이 자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로우넘입니다. 로우넘. 순서 붙이는 키워드 로우넘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데서 from 씁니다. fro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원본 데이터를 여기다 가로 열고 갖고 사이다 집어넣는 거죠. 가져온 데서부터 여기 select order by descending까지 세미콜론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그 요 세 줄을 그 블록 지정하고 탭키 누르면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고 자, 이제 요게 테이블인데 요렇게만 돼 있어요. 요렇게만 이름이 넘버, 타이틀, 라이터. 요거는 라이트 데이트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히트. 라이트 데이트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날짜형이 아니라 문자열로 바뀌었어요. 문자형 바케라타 2 이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투언더 바케라타 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자열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을 문자열로 바꾸거나 그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사용하시고 자, 넘버, 타이틀, 라이터 이렇게 가져오고 라이트 가져옵니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히트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뭘 붙이라고요? 히트까지 붙이고 뭘 붙이세요? 로우넘이라고 붙여라고. 로우넘 여기다가 로우넘 그 다음에 알럼이라고 붙여서 다음에 알럼을 불러갈 수 있도록 그 부르는 건 뭘로 불러가야 돼요? 얘 이름으로 가니까 이쪽 이름으로 불러가야 돼요. 나중에 알럼만 사용하는 거죠. 이 이후부터는 알럼만 쓰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걸 알리어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라고 썼는데 이 넘버는 요거예요. 타이틀 이거 컬럼 이름입니다. 근데 컬럼 이름을 직접 뒤진 게 아니고 컬럼 보드에서 가져온 컬럼을 쓴 여기 셀렉트에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셀렉트에서 라이트 셀렉트에 쓴 거 여기 알리어스 붙여놨죠? 라이트 데이트 이겁니다. 히트 이거 되시겠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럼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알럼은 새롭게 이렇게 가져온 곳에다가 새롭게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할 게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 순서 번호 붙여진 순서 번호 중에서 붙여진 순서 번호를 먼저 붙이고 있어야 되고요. 순서 번호 중에 번호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비트인 해보셨기 때문에 자, from 쓰시고요. from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from 썼는데 세미콜론 외어 문장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외어 문장 붙여놓고 쓰시고요. 그 가로가 갖고 사이에다가 2번 로우 넘버를 붙인다. 요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셀렉트까지 선택하시고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중괄호 닫기까지 해서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프롬 앞에 셀렉트를 붙이는데 이 셀렉트에서는 뭐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것 중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요것 중에서 그 밑에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 이것 중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데이터 쓸 수 있고요. 그 로우넘도 쓸 수 있고 시스 데이터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컬럼 항목에 대한 것은 요거 중에서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저희가 씁니다. 셀렉트. 이제 가져올 때 뭐 알럼을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돼요. 요거는 그 알럼은 이제 페이지 처리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차 하기 위해서 알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제대로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알람 붙여서 이렇게 쓰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건 다잖아요. 그럼 별표 쓰시면 되겠네요. 별표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웨어 문장을 쓰시면서 알럼이 그 between 1 and 10 뭔지 아시죠? 그 1부터 10 사이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10개를 가져와지는 거죠. 10개의 데이터를 잘 가졌습니다. 이걸 그냥 뿌리면 되는 거죠. 화면에 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다. 이게 리스트예요. 페이지 처리가 된 리스트. 근데 이게 만약에 그 2페이지예요. 요거는 1페이지인데요. 요거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가져온다 라고 썼는데 1페이지 가져온다. 근데 2페이지면 어떻게 될까요? 2페이지에 해당되면 이제 물론 자바에서 이 데이터를 변경해야 돼요. 변경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1페이지 말고 주소 처리할게요. 2페이지는 10일부터가 되겠죠. 10일부터 20까지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between 10일 and 20 이렇게 쓰는 거죠. 20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이제 10일부터 20번까지의 데이터 10개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큰 거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네, 3페이지를 보시면 왜요? 이렇게 써서 지금 요 위에 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쓰지 말고 3페이지면 이제 21번부터죠.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이거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1번이면 1, 2번이면 10 플러스 1, 3번이면 20 플러스 1. 이게요, 이전 페이지 곱하기 10 플러스 1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시작하는 게시판 글 번호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전 페이지, 나중에 자바에서 할 텐데 1페이지면요 1 빼기 1 요게 이제 이전 페이지잖아요. 바로 전 페이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한 페이지당 몇 개를 표시해요? 10개 곱하기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하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 페이지만큼 스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데이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 빼기 1하면 0이 되죠. 0 곱하기 10 하면 0이 되세요. 0 더하기 1 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바 할 때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2페이지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쓰는데 2페이지를 하게 되면 2 빼기 1페이지 1페이지까지는 데이터를 스킵시키셔야 돼요. 곱하기 10 하면은 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모든 데이터가 되고요. 10개가 되고 그만큼 스킵하고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1 2 빼기 1하면 1이 되고 1 곱하기 10 하면 10이 되고 플러스 1 하면 11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까지 스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자. 이거를 MySQL에서는 그래서 이제 리미트라는 걸 이용해서 스킵하고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이제 이거를 BTG라는 걸로 해서 시작되는 페이지와 시작되는 글번호와 끝나는 글번호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는 것뿐이고요. 서로 이제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표시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고 이제 마지막 3페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3페이지 시작되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데 이걸 자꾸 검산을 해줘. 3페이지니까 이전 페이지가 마이너스 1 뺀 게 이전 페이지죠. 그럼 2페이지가 되고요. 곱하기 10 하면 20이 되는 거죠. 더하기 10이 아니라 곱하기 10 하면 20이 되고요. 20 더하기 1 하면 21이 되는 거죠. 21. 그러니까 21부터 10개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30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1분부터 30까지 가져오자. 뭐 이렇게 가져와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21분부터 30분에 해당되는 데이터 10개를 가져와서 이걸 그냥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에 의해서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오더 바이 붙였어요. 2번 그 다음에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로넘, 키포인트가 로넘입니다. 로넘을 붙여서 사용하시고 3번 붙여오는데 여기 웨어 문장이 키포인트입니다. 웨어 문장에서 그 로넘 중에서 이 사이에 있는 글본에 해당되는 10개를 가져오자. 뭐 15개를 가져오자, 20개를 가져오자. 20개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여기 10이 아니라 2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플러스 20개까지 가져오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지 처리가 되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번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보기는 몇 번 글을 볼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1페이지에는 맨 위에 있는 데이터. 그냥 오더 바이 넘버 디스텐딩 원본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그 1280번 글이 맨 위에 겁니다. 그 있는 글 번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1280. 요거는 번 글의 내용을 보자. 되고요. 요거는 있는 글 번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웹으로 사용하시면 글을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프로그램 짤 때 글 번호가 자동으로 DB 쪽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있는 글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리스트로 한번 데이터를 뿌려보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280번 제 걸로는 여러분들 것도 리스트를 뿌렸을 때 있는 글 번호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셀렉트 씁니다.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트 내용도 보여야 되죠. 컨텐트 라이트 데이트는 투 언더바 캐릭터로 CH야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 일자 라이트 데이트를 패턴 글자 y.mm.dd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시간도 쓰려면 시간 쓰세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이름으로 주어져야 나중에 불러갈 때 편하겠죠. 라이트 데이트로 불러가 주시고 콤마 마지막 히트 둘렌 6 됐죠. 히트 프롬 보드 웨어 뒤에 조건인데 뭐가 넘버가 번호 몇 번이라고요? 1280번. 여러분들이 선택한 번호를 쓰세요. 아시겠죠? 마음에 저거를 꼭 볼 거야 라고 했던 거를 쓰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데이터가 가져와지는 거죠. 뭐 쓰셔야 되는데 글보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여기 글보기를 했을 때는 요 히트 조회수를 1 증가시켜야 한다. 아니면 계속 0번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눌려졌다. 자, 이런 경우에 얘를 쓰려면 글보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글보기를 하면 조회수가 1 증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조회수 1 증가시켜 주시고요. 조회수를 1 증가시켜 준다. 1 증가시켜 준다는 뭐예요? 데이터 수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데이터를 수정한다. 데이터 수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업데이트를 씁니다. 업데이트. 여기다가 업데이트 쓰시고 보드 셋 조회수 히트 플러스 1 한다.
이렇게 쓰시고 where 조건에 맞는데 글보기에서 보려고 하는 글번호 여기 있죠? 넘버 이꼬르 1280 이렇게 해서 외연 문장을 줍니다. 됐으면 커밋 시키겠습니다. 커밋 시켜서 쓰시고요. 그 위에 거 컨트롤 엔터, 밑에 거 컨트롤 엔터 하나의 족 해됐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조회수가 1 증가된 거 보이시죠? 0에서 1 증가되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플러스 1에서 쓴 거는 히트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여기서 꺼내 가지고 오는 거죠. 꺼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1이 있네요. 그럼 1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이 2를 어떻게 해요? 다시 히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히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져오는 게 되고요. 이꼴 왼쪽에 있는 건 집어넣는 게 돼요.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걸로 같은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컬럼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거. 자바처럼 플러스 이꼴 없어요? 없어요. 자바하고 오라클은 연산식이 서로 완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바에서 오라클 연산처럼 막 쓰고 있고요. 오라클에서 자바 연산처럼 막 쓰고 있고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우면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그 존재감, 이게 어디에서 있는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막 코딩을 막 짜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짤 거를 막 자바에서 짜고 있고 자바 오라클에서 막 그 자바처럼 짜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글보기를 할 때는 먼저 조회수를 1 증가시키고 커밋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요거 이렇게 업데이트, 커밋, 셀렉트까지 이제 순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 키 블록 지정한다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2번으로 세팅되는 거 보이시죠? 2번.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먼저 1 증가시키고 글보기를 하면 조회수 1을 계속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짤 때는 이렇게 한 개 짜고 이렇게 한 개 짜요. 그래서 그 요거를 한번 호출하고 다시 요거를 호출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짜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글쓰기. 3번의 글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글쓰기 그 샘플 데이터 집어넣으면서도 많이 하셨죠. 그 실제적으로 글쓰기 할 때는 사용자한테 글을 뭘 받아야 되지? 사용자한테 받는 거는 사용자한테 받는 글, 사용자한테 받는 글이 정해지면요 화면에다가 입력하는 란에 해당되는 게 정해져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받는 게 이제 제목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용을 받아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를 받습니다. 작성자. 게시판인데 작성자를 내 맘대로 써요. 아시겠죠? 내 맘대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요 DB 보드를 한번 컬럼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컬럼 보시면 네 여기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패스워드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집어넣지 않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이것에 맞게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어야 될 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네요. 제목도 똑같은 거 쓸 수 있고 내용도 똑같은 거 쓸 수 있고 작성자도 똑같은 거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넘버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넘버는 시퀀스 저희가 시스템에서 받을게 이제 시스템의 시퀀스 번호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 글 번호입니다. 시퀀스의 글 번호, 시퀀스 글 번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 개 만들어야 돼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디폴트 내지는 널 이렇게 가능하시죠. 저기 보시면 그 라이터까지 쓰고 라이트 데이터 디폴트, 히트 디폴트, 라이트 데이터 시스 데이터, 히트는 0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insert into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원래 보드라고 써서 한번 써드릴게요. valu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넘버는 보드 언더바 seq 시퀀스에서부터 점
넥스트 밸류 VAL 콤마 치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입력한다고 쓸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 입력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여기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는 이영환 쓸게요. 작성자 이영환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작성일 시스데이트 오늘 날짜 쓰면 되니까 시스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는 0 이렇게 써서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으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 테이블 뒤에다가 컬럼 이름을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여기 입력을 할 때 테이블 가로 열고 이제 컬럼들 이렇게 그 컬럼들을 이제 점점점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다음 밸류스 이렇게 쓰시잖아요. 밸류스 그 인서트 인투 이렇게 써가지고 밸류스 다음에 이제 값들을 이제 여기다 값 이렇게 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쓰시게 되는데 이때 컬럼 가로 열고 컬럼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컬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제 입력할 때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략 가능하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인서트 해라 하고 시켜서 컨트롤 해서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니까 한행이 삽입됐습니다. 쿼리 커밋 이거 뭐지? 쿼리단에서 한자가 나오네. 예, 어디 이상한 데가 있나? 예, 없고요. 자, 삽입됐습니다 나오고요. 이제 그 셀렉트에 의해서 여기 셀렉트 그냥 셀렉트 밑에다 쓸게요. 위로 찾아서 셀렉트 별표 뭐 프롬 보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이렇게 해서 한번 쓸게요. 여기 보시면 잘 들어갔죠. 이렇게 한 개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는데 그 이쪽에서 제가 이제 그 0 이런 거 한번 빼볼게요. 0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오류가 나요. 이렇게 그 데이터 관계 enough value, not enough 충분한 밸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여기 컬럼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데이터예요. 모든 데이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저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만 들어갔죠. 이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때 여기 컬럼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밋 시킬게요. 커밋 데이터가 그 데이터에 이런 변동이 있으면 커밋을 꼭 시켜줘라. 세션이 끊어지면 살려내는 게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내려면 저한테 원격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락이 걸리면 되게 힘듭니다. 하기가 이미 많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락이 걸렸다고 해서 사용자 계정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락이 걸린 걸 풀어야 되거든요. 풀려고 그러면 시스 계정으로 접속하고 거기에 맞는 테이블을 막 뒤져야 돼요. 뒤져가지고 락 걸린 걸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그 락 걸린 내용을 락이 안 걸린 거로 다시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그 락을 풉니다. 이런 과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되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변경하면 반드시 커밋을 미리 시켜야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커밋까지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인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요. 인서트 인투 쓰시고 보드 위에 있는 대로 사용자 제목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거와 글번호 요 4개만 하면 되니까 넘버 콤마 제목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됐죠? 4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밸류스 쓰시고 그 넘버는 시퀀서 보드 BOARD 보드 언더바 SEQ 점 넥스트 밸류 VAL 콤마 타이틀 이제 그 일단은 간략한 데이터
콤마 잘 들어감. 그 우리가 썼던 거죠. 이거는 여기 써가지고 라이터 홍길동 뭐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세미콜론. 이때 데이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개가 선택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까지 시키겠습니다. 셀렉트해서 보시면 잘 나오는 거죠. 데이터 입력하고 커밋 시키고 셀렉트해서 보시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순서 인서트, 커밋, 셀렉트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네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쓰던 거죠. 그런데 데이터 한 개 빼요. 데이터 한 개 뺍니다. 홍길동이라고 빼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제 not enough value. 요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한 개 안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not enough value가 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집어넣으세요. 이번에 라이터를 빼요. 라이터를 빼고 지우고 실행하시면 too many value, 너무 많은 밸류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밸류 값이 밸류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자르면 그 too enough, not enough, enough value 이렇게 나오고 너무 많으면 too many value라고 나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 메시지를 잘 보시면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그 했으니까 인서트 여기 해가지고 인서트에서 뭐 들어간 거 커밋까지 시켰죠. 나머지는 오류된 거고요. 그래서 오류내서 사용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글쓰기까지.